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면 롯데백화점 여기가 10층인가요? 10층인 것 같습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10층에 그 롯데시네마가 있는데, 지금 그 2월 11일 날 내가 그 다음 소위 그 영화를 보면서 대회비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그 이제 그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비 영화를 한번 볼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6시 40분에 상영을 하는데, 글쎄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못 보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볼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전에는 꼭 영화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많이 갔어요. 부산 저 김해 그 내동에 보면은 그 롯데시네마 말고 CGV가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집하고 아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자 갑니다. 이 하룻바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되시면은 이제 되시면은 이제 같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게 되겠죠. 더 깊은 이야기는 더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이 대나무가, 이게, 내 만져보기 어렵는데, 조화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만져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조화 같기도 하고 생화 같기도 하고, 아주 인테리어를 잘 꾸며놨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부전시장 와가지고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이렇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이래 혼자 있을 때는 저게 뭐 하루에 3끼는 안 되고, 화요일에 원래 내가 하루에 2끼 먹죠. 점심 저녁 이렇게 2끼 먹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아마 아침에 3끼를 이제 하루에 3끼를 먹을 겁니다. 아침을 좀 먹고 점심을 좀 적게 먹고 저녁은 아주 적게 먹고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여하튼 그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렇게 3끼로 바뀌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전시장 가가지고 이제 뷔페 가가지고 먹었는데, 뷔페라고 해서 뭐 큰 뷔페가 아니고 그 부전시장에는 우리 서민들, 아주 소서민들 갈 데가 많습니다. 식당도 짜장면만 해도 3,000원짜리고, 또 뭐 짜장면하고, 칼국수하고, 돌솥밥 이렇게 합쳐도 2그릇을 주는데 5,000원 이러고 그래요. 그리고 칼국수하고, 뭐 돈가스 해도 이제 그것도, 그거는 6,000원이고, 뭐 그렇게 아주 서민들이 이제 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뷔페라 그래도 오늘은 7,000원 하던데, 뭐 충분하더라고요. 뭐 고기도 실컷 먹을 수가 있고, 돼지고기. 그렇게 뭐 또 죽도 먹고, 그리고 사라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상당히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먹으면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영화는 내가 이제 이게 휴대폰이 VIP가 돼가지고, KT, 그래가지고 영화는 1년에 6번 공짜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1년에 6번은 무료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볼까? 아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토요일로 내가 보려고 합니다. 대엽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배두나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소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이번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영화를 보았더라고요. 다음 소위가. 그 소위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실습하러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 거기에 대한 그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서는 이제 저수지에 이제 몸을 던져 자살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다음 소위는 영화가 딱 절반으로 돼 있어요. 100%다 그러면은 50%는 소위라고 하는 이제 여고생이 실습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전화 받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그 힘든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회에 이제 좀 그 부조리한 그런 것을 겪으면서 결국 가서는 자살로 이제 마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50%고 나머지 50%는 그게 형사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은 배두나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제 나와서 형사 역할을 하면서 이 소희라고 하는 여성이 어떻게 해서 자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 배두나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하는 이때까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다 관찰해 보니까 정말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다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영화를 감상을 하지만은 그 한 장면 몇 초, 1초, 2초 그것을 찍기 위해서 그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배우는 그 혼신의 힘을 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춤추는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그 한 달을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서 영화를 이렇게 한 프로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보면서 또 그리고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배우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서면 롯데백화점은 제가 한 달 전인가 한번 저게 북구청에서 이제 환성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저기 33번 버스를 타고 여기 서면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요 인근 부전시장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대신동으로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딱 오는데 소변이 마렵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분명히 이 백화점인데 백화점 안에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첫 번에는 못 찾았어요. 아니 뭐 여기 이제 서면 롯데백화점은 내가 들어올 일이 없어요. 뭐 이게 부산에 살아도 저게 광복동에 있는 백화점은 내가 이제 집하고 가까우니까 자주 가지만은 여기는 올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면 롯데백화점에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시간 내서 전에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구조를 봐놨습니다. 1층하고 지하에 뭐가 있는지, 9층, 10층에는 또 뭐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 9층에는 식당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이렇게 봐놨습니다. 그때 이제 이리 와가지고, 이를 보니까, 여기 뭐 한번 이렇게 실만하고 그렇게 하네요. 이 롯데백화점의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와 천하가 나와 동건입니다. 동건. 그러니까 정말해서 나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해서 내 것인가 동시에 전부 다 우리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그 1377회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토요 강의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총재님께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음악 감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가수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렇게 노래도 하고, 노래를 하죠, 보통. 신성일님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이동섭 사회자도 노래하고, 또 노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같이 못 들으니까 좀 아쉽네요. 그 장면을 못 보게 되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그 신인님께서 이제 그 노래할 때 이제 듣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아쉽고, 지금 현재 하늘궁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 모 가수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고 뭐 그래 할 건데 그것을 못 보게 되니까 그 아쉽네요. 그거는 이제 저작권법에 이제 저촉이 되니까 이제 유튜브로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좀 되게 아쉬워요. 어떤 노래를 이제 누가 부르는지 그게 좀 보기가 좀 보았으면 싶은데 그걸 못 보니까 아쉽고, 오늘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신인님을 음해하는, 좀 하늘궁이 잘 되는 것을 누구 말대로 배 아파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또 있는가 봐요. 참. 야,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참 그렇고, 좀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본인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참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뭐 이제 좀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또 나는 허경영 총재님을 워낙 좋아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늘 모자도 허경영 총재님의 모자를 쓰고 다니고, 모자가 어디 갔노? 저기 놔두고 왔노 뭐 이래. 모자가 여기 떨어져 있구나. 모자를 쓰고 다니고 뭐 이래 하는데, 그것을 이제 싫어하니까.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저기 뭐 대통령에 몇 번 출마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제 당선이 안 되고, 또 국회의원도 한 번도 당선이 한 사람도 된 적이 없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8번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15대, 17대, 20대 3번 완주했고, 16대는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그만두었고, 하여튼 4번 출마했다고 볼 수 있죠. 대통령 출마는 15, 16, 17, 20대 이렇게 4번 출마했어요. 4번 출마했습니다. 18대, 19대는 출마 자체를 못했고, 피선거권이 없어가지고 못했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18대, 19대는 못 나갔습니다. 그 외에 시의원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지만은 이제 당선도 안 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제 저기 2008년도에 이춘상이 저기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4인방이 있었다고. 4인방이 그 4인방 중에서도 제일 두목이 이춘상이라고. 이춘상이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형을 이제 사셨죠. 그런데 이춘상이는 그 당시 법정에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대로 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에요. 그 전에 너는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말씀 그대로 됐어요. 운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죠. 왜냐하니까 너무 이렇게 오죽하면 신인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 유춘상이가 죽고 이제 그 밑에는 저 애들이 이제 저 안봉건이하고 이재만이하고 정호성이고 그래요. 그 사람들 다 구속되고 그렇게 했죠. 하여튼 그런 구속 수감된 적도 있고 또 이제 2009년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엄청 인기가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감옥 갔다 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일체 아무에게도 이제 원망을 하지 않고 이제 라인 나우 콜미 이것을 작사를 해가지고 그 1위가 됐어요. 1위. 그래가지고 많은 대학가를 다니시면서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허경영 총재님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MBC하고 SBS에서 어떤 그 만들어 가지고 허경영 총 그 드라마를 그 제작물을 본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이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쉽게 말해서 좀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론이 사람을 또 한 번 죽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 마치고 오니까 집에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래요. 그 월남 갔을 때에 찍었던 그 월남 군인으로서 참전했었잖아요. 백마부대죠. 백마부대 그 안에서 보안사 직원이 보안사로 있었어요. 보안사. 기무사지. 그러니까 그 소속으로 이제 백마부대를 갔다 왔죠. 거기서 월남에서 찍은 그 모든 사진이 수백 장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집안에 있던 피아노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집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거기서 다시 그런데다가 언론에서 이제 MBC, SBS에서 완전히 이제 사람을 이제 개상망측하게 만들어 놔버렸고 또 실형도 살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 구제불능에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언론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KBS, MBC, SBS, JTBC 뭐 또 TV조선, 채널A 이런 말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 이름이 전부 다 이름이 다 바뀌어질 것 같더라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모 방송은 완전 공중분해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신인님께서는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우성제야를 내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온 지는 2014년부터예요. 2013년 이전에도 강의를 하셨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아쉬워요. 내가 진짜 아쉬운 게 그거라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의를 1회부터 한 850회까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강의를 하셨는데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쉽느냐고. 진짜 아쉽다고요. 아쉽고 그 이후에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떠문떠문 있다가 2014년부터는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특히 2015년부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의 점을 이제 그렇게 됐었고 우성제야 이제 내가 그 어제 훔치 이 말을 내가 빨리 했는데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이제 우리 나라에 이제 그 뛰어나신 그 성현들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소울음 나는 곳을 가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 소울음 나는 곳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옛날 그 성현님들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울음 훔자고 치도 소울음 치예요. 그래서 훔치 이제 태울천 상군 훔리지하도래 훔리합리사파 이것이 태울주인데, 그래서 태울주를 잃는 곳에 가야 살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도 많이 읽었고, 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울음 훔, 치도 소울음 치다 말이에요. 그 사전 찾으면 그래 나와요. 그래서 태울주를 잃는 곳,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장시간 근 한 20년을 거기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강정산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큰 교회 나간다 이렇게 하면 더 또 알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그런 뭐 좀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카톨릭 하면 기독교 뭐 이런데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정산을 믿는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조금 이상한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아직 적다 말이에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비해서. 그러나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기독교를 10대, 20대 초반에 이미 그것을 벗어났으니까 그 이야기 하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직 내가 함부로 못해요.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말을 웃자다가 내가 말 한마디씩 하는데 그 잘못 알아들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합니다. 여하튼 20대 초반에 나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거기는 또 그 에밀리 종을 만들 때 거기 한 사람이 죽었어. 안 그래? 에밀리 종을 만들 때는 거기는 어린애가 하나에 죽은 그게 있어요. 참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에밀레 종 만들 때 그 보면은 아주 어린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말을 다 못 합니다. 여하튼 기독교를 이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의 세계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또 다른 또 세계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 종교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려고 파악하려고 노력을 평생을 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거 한다 해서 그냥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그 보면은 이제 저 기독교에 보면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부터 쓴 거죠.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서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The Acts of Apostles 해가지고 사도들의 행위를 적어놓은 그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은 의사 누가가 적었다는 말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말이야. 나사렛에 이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비천한 곳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나사렛은 좀 이렇게 출생기가 좋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말이야. 나사렛 출신의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직업이 목수라. 그러니까 목수면은 아버지 직업이 목수면은 아들도 직업이 목수가 돼요. 부전자전이에요. 그 당시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럼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또 문둥병 환자도 고쳤고 또 참 많은 아픈 사람들도 고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기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이 아는 놔두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라고.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말해서 이거 좀 무례한 놈이다. 이제 이래 안 됐겠느냐고. 그러니까 야를 죽여라. 이래 된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은 30냥에 팔고 이제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 상에서 이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이잖아. 끝인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라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제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직업이 거의 다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호수에 이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다 제자들이 이렇게 학력이 뛰어나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고 이 사람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당대 최고 학자 밑에서 배운 정통 유대교를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당시는 이제 세계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비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헬라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5,000명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 목소 아들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죽고 부활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그 거대한 나라가 지금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뭐 예수라 그러면 깜빡 죽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여하튼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나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무슨 한 푼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쳐다보았다고.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한 푼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안전뱅이가 걸어다니고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다고. 이제 그런 것도 기록을 해 놓았어요. 사도행전에. 여하튼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이제 이렇게 믿게 된 그 교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에 있다 이 말입니다. 5번째예요. 신약 성경이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가 로마서다 말이에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뭐 이래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이라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또 저렇게 옆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같은 경우는 뭐 내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뭐 듣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20대 초반에 기독교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신앙하는 사람이 뭐 수천억 명이 됐든지 간에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 뭐 로마 추기경이 됐든지 간에 뭐 신학 교수가 됐든지 간에 뭐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뭐 그런 사람이 박사학위를 뭐 10개, 20개, 100개 가진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다 끌어모다 봐도 발톱에 때도 안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강정산을 이제 훔치를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런데도 또 뭔가 또 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강정산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오게 된 그것을 이야기를 지금 못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못한다고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럴 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주치는 거라고. 이게 마주쳐요. 신인님께서는 그러니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 하늘궁이 건립되기까지 오죽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고 이렇게 도움을 줬겠, 이제 하늘궁이 건립되는데 이렇게 힘을 보탰겠느냐고. 나중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다 이 전생 그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다가 보니까 이번 생에 허경영 신인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고 그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2014년 딱 되니까 강정산을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이제 듣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딱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이거는 뭐 대단하신 말씀이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백화점인데 롯데백화점인데 아마 보면은 여기 저기 보석 파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요 몇 층인가 있다고. 그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면은 가짜 보석인지 다이아몬드 말이야 반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구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감정하는 그 전문가들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제 딱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도구가 있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저게 구별하는 그런 것을 딱 가지고 딱 몇 번 이렇게 딱딱 하면 요거는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전문가라 그럴 수 있죠. 보석 감정 전문가. 또 뭐 그런 것만 아니고 또 미술 작품도 그렇죠. 미술 작품도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하는 그 전문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말아버렸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바울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쭉 이럴 때까지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던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신인 허경영은 뭐냐?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 말이에요. 신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분이 신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격암유록의 남사고가 쓴 격암유록이라든지 원효결서에서 말한 또 그 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 거, 정감록에서 말한 또 한 분이 오신다는 거,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자기 아들 세자르한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 지상 성경 세계가 된다, 대동 세계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신인이시단 말이야. 신이. 그래서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내가 그렇게 외치고 이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지만은 그 당시 바울은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때려 죽이려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큰 빛을 이렇게 받고 눈이 이제 멀어져 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3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해결을 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이 눈물로 다 돼 가지고 다 쏟아내는 그런 철두철미한 회개와 눈물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포교하는데 한평생을 보내다가 그래 죽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 그 제자처럼 말이죠. 빌어 먹을 수는 없죠.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은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치가지고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팔아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포교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그 글이 천하의 명문인데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된 건데 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 할 것 없이 마호메시나 이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 현재 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내 뜻이었거든. 그게 내 뜻이었다고.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로 초극하게 되고 에밀레 종을 만든 사람처럼 그런 일도 겪었고 그런다고 해서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내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고 어머니도 살아 계셨고 할아버지 어머니 입장으로 봐서는 내가 빨리 장가 가가지고 애도 놓고 뭐 그래 하기를 억수로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 할아버지 또 뭐 집안 어른들의 이제 그 바람을 내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공무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내가 검정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밑바탕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당시 공무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들어갔다가 또 우체국에도 갔다가 부산시 공무원도 갔다가 뭐 그렇게 이제 제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텐트 메이커와 같아요. 바울이 이제 텐트를 치가지고 먹고 살았듯이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먹고는 살았지만은 뭐 그래서 지금도 연금을 좀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조금 뭐 받죠. 그렇지만 원래 내 뜻은 그게 아니잖아.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혼을 전부 다 구제하는 거. 그것이 내가 살아온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강정산의 말대로 이제 이 세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강정산은 우주의 주재자라 그랬지 창조자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게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신인 허경영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은 딴 사람은 물론 뭐 딴 사람도 다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은 감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한 전문가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훨씬 더 세밀하게 딱 받아보면 듣는 순간에 막 1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듯이 찌릿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 가지고 20대 총선에서도 뭐 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허경영 총재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출마하신 사람들은 거진 다 이렇게 당선이 될 거다. 뭐 당선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뭐 이미 백궁에서는 당선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믿지.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지금 엄청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총재님께서도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못 하신다 그랬는데 또 안 하시고 계시죠.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이래 보면은 지금 정치 평론을 나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들어요. 실제 보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신인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청경이라 그러죠. 그것을 엄청 내가 매듭몰신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아요. 200년, 300년 정도 해야 안 되나. 한 1000년 정도 공부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윤수 선생님의 아메리카 대조선의 공부를 또 이렇게 하고 싶고 또 한 분이 있죠. 이번에 이현범님께서 이번에 그 또 교감유력을 강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지금 민주당도 망해버려야 되고 국민의힘 당도 망해버려야 된다. 뭔가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 지금 캐션 마크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말이에요. 그 당시 자유당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박정희라고 하는 소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와 3대락 다음에는 박천지 3대 홍두군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을 육군 소장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완전 새롭게 혁명재판소를 열어가지고 사형도 많이 시켜버리거든. 깡패에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그 당시 최인규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곽영주 그 당시에 그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 그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라 안 하고 말이 조금 달랐어요. 하여튼 그분도 사형에 당해 곽영주 사형시켜버리고 사회가 완전히 그 또 깡패들 이렇게 잡아들라 가지고 재건 교육대에 이런 데 보내고 막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해버리다고. 그것을 이제 전두환도 좀 따라 배운 것이 이제 삼천교육대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그 삼천교육대보다 삼천교육대는 밑에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참 불쌍한 사람들 조폭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들랐지만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사회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고역 변호사들 전직 문교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 몽땅 잡아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잡아가지고 참된 양심을 바로잡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보게 된다고요. 지금 기득권층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이 그 정치계, 언론계, 또 우리나라 재벌계, 기타 뭐 권력기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 있다고. 이런 소수의 몇 사람들 때문에 5천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을 싹 도려내 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여하튼 어떤 게 하든지 간에 아까 그 이동섭 사회자님께서 첫 마디가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불로유로 인해서 아무리 머릿속에 돌멩이가 있어도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 쓰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뒤에 냉장고 속에 안 넣고 밖에 놔뒀는데 썩지 않고 좋은 물질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은 인연 있는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하늘궁에 뭐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고 또 안 찾아올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말이에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신인님을 만나보면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모든 업장이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수수 천년 동안에 수수만 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가 죽고 하다가 이렇게 이 몸을 현재 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업장이 다 없어진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인을 한번 아련하는 순간 또 축복을 한번 받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고, 안 찾아올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라.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앞에 있는 그 오염수, 이 방사능 오염수, 이거를 이제 정리가 되면은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아무리 숨풀려고 해도 이게 빛이 나온다고. 그 하늘의 섭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 원원한 천지대운을 이 세상에서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말이에요. 원원한 천지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허벌레예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신이 하나님 창조주다 말이에요. 허경영 신이님은 누구냐? 12직분 이걸 알아야 돼요. 권원자시고, 이 우주가 생기게 된 그 권원자시고, 원인자시고, 창조자시고, 초월자시고, 조화자고, 교화자고, 치하자고, 전지자고, 전능자고, 축복자고, 치유자고, 심판자이시단 말이야. 이 12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신인님께서 정치를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단 되셔가지고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김으로써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원한 천지 대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대운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이 원원한 이 천지 대운, 허경영 신이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문제를 해결해서 지상 성경을, 지상 낙원, 대동세계를 이룬다는 거, 이것이 원원한 천지대운인데 이것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 시기가 가깝다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가까워요. 우리나라의 그 무속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그건 너무 또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나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가독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그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걸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자본주의도 끝까지 왔고, 공산주의도 끝까지 왔고, 이제는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가지 공약 중에서 맨 첫 번째가 뭐냐고. 제일 첫 번째가 뭐 국회의원을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부서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이것을 전략을 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 다음에 기절이 뭐냐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래서 국가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것을 국가가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7번째가 배당혁명인데, 배당혁명의 맨 끝머리가 그래 돼 있다고. 우리나라 이제 배당혁명은 우리나라 예산의 이제 절반을 이제 줄여가지고 전략을 해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을 한다 이래 됐다고. 그리고 27번이 이제 장애혁명인데, 27번이 장기혁명인데 장기혁명에 보면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리고 21번째가 이제 농약혁명인데, 거기 보면은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해가지고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제 나라가 돼가지고 모범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모범 국가, 초인류 국가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세상과 더불어서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타인의 단점을 말을 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만 이래 봐야 되죠. 봐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다 자기 처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뭐 시집 갔으면은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 사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가급적이면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찰이 조금이라도 없게 돼 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하고도 궁합이 100점, 모든 동물하고도 궁합이 100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인님을 좀 닮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하고 적이 많다는 것은 궁합 안 맞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이 적으면은 궁합이 좋다는 사람이 좀 늘어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신인님처럼 궁합이 100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되기가 진짜 어렵지.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100%는 안 되지만은 뭐 10%보다는 20%가 낫고 20보다는 30이 낫고 30보다는 40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은 내 주위에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진짜 진짜 얄미운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또 좋은 점만 또 보려고 하고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한다는 거, 야 그건 안 되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척을 지어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은 신인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신인님과 닮아간다는 것은 신인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궁합이 100점이라고. 그래 아무런 적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도 안티하는 사람들은 또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하고는 적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또 모든 사람하고 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마찰 없이 지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내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미안하다고.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 다 돼버리니까,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이래 보면은 아주 가까워요. 아까 내가 무속인 이야기하다가 조금 말이 옆으로 갔는데, 무속인들 보면은 무속인이라 해서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로 현상을 정확하게 잘 보고 있더라고요. 이를 보는데 이번 정부는 가도기 정부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 뭐 금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아마 금년에 거진 이렇게 대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에는 성자가 이제 성인이 진사에 성인출한다. 갑진 을사년에 성인출하고 오미에 낙당당이다. 병호년하고 정민년 2026년, 2027년에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고 웃음꽃이 빵실빵실 피어난단 말이야.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들 전부 다 시집 장가 다 가게 되고, 국민배당금 받고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곧 펼쳐진단 말이에요. 흥부가 형수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아가지고 말이야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느냐고. 그런데 그 박씨는, 제비가 준 박씨는 무럭무럭 크고 있잖아. 그러면 톱으로 쌀아버리면은 검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말이야. 춘향이가 옥에 갇혀가지고 변사또한테 수청을 못 들어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가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을 때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느냐고. 그러나 이제 항우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명인들의 눈도 뜨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올해 아니면 내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데가 롯데시네마. 지금 이 시각에는 좀 조용하네요. 요 밑에는 식당 9층이고 여기가 10층이고 그렇네요. 롯데시네마 아주 뭐 이제 한 번씩 이제 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는 여기 와서 영화를 볼까, 안 그러면 광복 지점에 가서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푸르더니 가지 끝에 어느덧 계절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 하오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는 새로워도 우리들의 사랑은 덧없는 꿈이 되어서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면에 오는데 어떤 분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어떤 그분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세히 보고 이랬는데 또 얼마 전에 어떤 곳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저 사람하고도 많이 닮았다 싶어서 한 번 더 유심히 보았습니다. 마른 잎에 바람 소리 우스스 계절은 깊어 오래전 빈 하늘에 노을빛은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어리석은 기다림에 내 청춘 홀로만 가네 마른 잎에 바람 소리 어느덧 세월은 깊어 긴 하늘에 노을빛은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어리석은 기다림에 내 청춘 홀로만 가오 아이고 김태정님께서 일찍이 이제 제사사에 가셨는데 다시 태어났었으면은 지금쯤 한 8살쯤 됐겠네요. 이분도 자라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시고 백군 가기를 또 원합니다. 푸르더니 가지 위에 어느덧 세월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 하오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를 믿는 마음 우리들의
꿈은 꿈이 되어서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영 영